의문투성이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어저께 소폭 조정 이후에 오늘은 소폭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93% 상승, 헬스케어 0.52% 상승, 제약은 0.14%, 거래량은 오늘도 잠잠한 모습이 진행이 되는 상황. 셀트리온 장중에 등락이 조금 있는 모습 속에서 어쨌든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헬스케어와 제약은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밑에 아래쪽에 꼬리를 달았다는 측면은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 언제든지 저점 매수가 조금씩은 들어온다는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해외 법인들, 특히 헝가리 법인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지난 2016년, 17년, 18년 해서 계속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헝가리 법인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또 분식 회견이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1년 1분기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해외 법인, 해외 종속 기업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3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죠. 터키, 헝가리, 필리핀, 브라질이라든가 미국, 네덜란드, 호주, 콜롬비아 해서 상당히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0개 해외 법인 가운데서 주요한 해외 법인들의 21년 1분기 요약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말이 많았던 것이 이제 헝가리 법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헝가리 법인의 자산 규모, 부채, 자본 매출, 2021년 1분기 순손익, 순이익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자산 규모를 봤을 때는 헝가리 법인이 가장 큰 상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큰 것이 보시면은 네덜란드 쪽이죠. 그 다음에 일본, 브라질 쪽에 이렇게 해외 법인들이 자산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과 그리고 또 남미 이런 쪽에 주력적인 법인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의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설립은 2010년 5월이었죠. 누적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20년 말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약 1조 9천억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누적 매출 채권 회수액은 1조 7,400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고 회전 일수는 248일이었다 이렇게 개괄적인 현황이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자죠. 8월 6일자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문을 제가 다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판매하던 구조, 이건 이제 간접 판매 구조가 되는 것이죠. 에서 헝가리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직접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유럽의 직판 법인 매출이 올해 1분기에만 해도 작년에 연간 매출액의 약 80%를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헝가리와 2인 삼각이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헝가리 법인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회사가 삼각은 뭐냐면은 주력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흐주마, 램시마, 트룩시마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해 유럽 직판 법인의 연간 매출 총액이 나와 있고, 올해 1분기 성과만으로 해도 지난해 매출액의 80%가량을 이미 벌어들인 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럽 시장에 대한 직판 공략은 2010년부터 헝가리의 틀을 잡고 사실상 유럽 판매를 아우른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이 축적한 영업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발판이 되었다. 그런데 이 헝가리 법인의 약진에 의혹을 던지는 시선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셀트리온에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바이오 의약품의 반제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에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하고 이 반제품을 수입을 해서 각 글로벌 CMO 쪽에다가 완제 공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사이트라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유럽의 개별 지역 유통 파트너사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수출 프로세스를 유럽 쪽에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과정들은 뭐냐면은 간접 판매 형식이었죠. 따라서 2014년부터 현지 규제기관의 실사를 거쳐서 헝가리 법인이
이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수출 자체가 유통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헝가리 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헝가리 법인이 유럽의 변방이 아니냐, 따라서 후미진 곳에다가 마련을 해놓고 재고를 거기다가 쌓아놓고 매출 채권을 통해서 매출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이 생산한 유럽 쪽에 판매가 안 된 건데 무조건 밀어내기죠. 밀어내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헝가리 법인에다가 재고를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여기서 전부 외상 매출 채권으로 회계상으로는 기록을 하면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왜곡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인 의혹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매 분기마다 회계법인이죠. 글로벌 빅4 회계법인입니다. ENY가 헝가리 법인에 대해서 검토 및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헝가리의 공시 사이트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 투명하게 전달을 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셀트리온 가짜다 뭐 이러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유튜브가 문제죠. 이상한 유튜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헝가리가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헝가리가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 세율입니다. 9%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예, 25%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실시한 당해 연도 또는 그 다음의 연도에도 최대 80%의 세금 감면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헝가리가 아주 해외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물류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적인 기업인 자동차 쪽이죠. BMW, 아우디, 벤츠, 이러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도 바로 헝가리의 유럽 교두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2010년부터 헝가리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헝가리가 수입한 한국 의약품 가운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의약품 규모가 97.4%죠. 의약품 가운데서. 그런데 헝가리에서 수입되는 한국의 모든 제품 전체의 비중에서는 4분의 1이나 차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은 헝가리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관계는 어떻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2019년에 산업은행 주관으로 헝가리 현지 은행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약 1,000억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헝가리 법인의 성과,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2010년 설립 이후 헝가리 법인이 지난해까지 유럽 시장에서 회수한 누적 매출 채권 규모는 1조 7,410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헝가리 법인이 2010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1조 9천억이죠. 그러면은 매출액의 약 90% 이상이 이미 매출 채권을 회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현금화가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한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가짜 매출이다. 그래서 외상 매출로 해놓고 실제적으로 안 팔렸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만한 매출을 기록을 하고 돈은 안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나왔죠. 누적 매출액의 90% 이상을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물건을 다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재고 회전 일수잖아요.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헝가리 법인의 연평균, 즉 3년이죠. 3년 동안의 평균 재고 회전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248일입니다. 와, 되게 기네, 이렇게 보는데요. 원래 제약, 바이오 의약품 쪽이 다 이렇게 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블룸버그에 공개된 기업 정보에 따르면은 글로벌 대형 제약 바이오사인 화이자, 암젠, 일라이 릴리 등의 재고 회전 일수는 222일에서 239일이니까 별 차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로 한간에서 의심을 하고 있던, 잔뜩 쌓아놓고 물건이 안 나간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뭐 버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지금 주력으로 팔고 있는 세 가지 의약품이잖아요.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 끝에 다 맞자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쓰리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제품들이 1분기 기준이죠. 올 1분기입니다, 여러분. IQVIA라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세 개 다 지금 유럽에서 1등입니다, 여러분.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에요. 바로 최근 자료죠. 올 1분기 기준이니까요. 자,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당연히 헝가리 법인의 매출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왜 해필 헝가리 법인에다가 이것을 매출을 다 몰아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유럽에서 주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 제품들이 바로 헝가리 법인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헝가리 법인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한쪽에다가 해외 법인에다가 매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 헝가리 법인으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 삼각편대의 현지 수출 허브인 헝가리 법인의 실적이 변변치 못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유럽의 변방인 헝가리에다가 법인을 세워놓고 그쪽에다가 가짜 매출 채권을 몰아주면서 가짜 매출을 일으키면서 했다는 그 의혹들은 여기서 깨끗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에 대한 재고 회전율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깨끗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셀트리온은 앞으로 유럽의 직접 판매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다. 자,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유통 구조가 개선이 되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헝가리 법인이 오히려 한간의 의혹과는 달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 법인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번에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3상 역시 유럽에서 했잖아요. 여기서도 헝가리 법인이 임상 지원을 담당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 헝가리 법인이 유럽의 직판 체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한 임상 부분에서도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헝가리 법인에 대해서 최근 10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합병을 앞둔 시점에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합병을 하는 또 한 가지 이유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혹들을 깨끗이 불식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젠 이상한 유튜브들이 이야기하는 이 헝가리 법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여러분께서 가치가 없다, 생각할 가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 0.93% 상승세를 보입니다. 외국인 147억 매수 우위를 보인 상태고요. 오늘 정도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조정이 나오지 않고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셀트리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들이 아니란 측면에서 계속 접근이 되고, 오늘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오히려 공매도는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또 오늘도 9만 주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손바뀜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JP모간이 2,900주 정도 매수를 하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도 오늘 0.52% 상승세, 외국인들 58억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역시 공매도는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최근 상황에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5만 주 매수, 기관들이 오늘은 좀 파는 모습이죠. 개인들도 역시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요.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 JP모간이 47,000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죠. 쇼커버링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도 강력한 어떤 매도, 이런 분위기는 지금 공매도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사라진 상태잖아요. 2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원래 제약 바이오 쪽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8억 1천만원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도 공매도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죠. 오늘 개인들이 조금 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CS 쪽에서 9,600주 매수, 그리고
UBS, CS에서 905주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약의 움직임도 나쁜 상황들은 아니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올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의 반영이 안 되고 주가가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수급 구조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접근이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가벼운 움직임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실적에서 당연히 입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합병을 앞둔 시점에서 실제적인 실적과 매출로서 숫자로서 보여주는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이 돼 준다면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은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